1장 6살 무렵 나는 체험이야기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놀랄만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한 마리 짐승을 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려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6달 동안 그것을 소화시키며 잠을 잔다. 나는 그때 밀림의 모험에 관해서 오랜 생각을 한 후에 색연필로 태어나 처음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그림이로였다. 그 그림은 이러했다. 나는 이 대단한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겁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그림을 이해하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나의 2호 그림은 이러했다. 어른들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아구렁이 그림 같은 건 때려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셈,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근사한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1호 그림과 2호 그림이 성공하지 못한 데에 맥이 빠져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매번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아이들에게는 피곤한 일일 수밖에.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고 비행기 모는 것을 배웠다. 비행기를 조종하며 이 세상 여기저기 거의 안 다녀본 데가 없다. 지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단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은 아주 큰 힘이 된다. 그렇게 비행기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점잖떠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어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달라진 건 없었다. 조금이라도 똘똘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간직하던 1호 그림을 꺼내놓고 시험을 해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를 좀 이해할 줄 아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항상 그들은 모자잖아 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와 원시림과 별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어른들이 알아들을 만한 카드놀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매우 총명한 사람을 알게 되었노라고 만족했다. 2장 그래서 몇 년 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나는 진실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 한 명 없이 외롭게 지내왔다. 그때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내 옆엔 기계 수리공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수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로서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 마실 물이 일주일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인간이 사는 땅으로부터 수천 수만 수마일 떨어진 모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뗏목에 의지한 채 떠있는 사람보다도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아침 무렵에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가? 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말하고 있었다. 뭐?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벼락을 맞은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빈 후 자세히 보았다. 정말로 이상한 옷차림의 한 소년이 보였는데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시간이 지난 후 내가 그를 그린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된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소년의 모습보다는 훨씬 근사하지 않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을 포기해버렸고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를 빼놓으면 그림 그리는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내 앞에 서 있는 유령을 보았다. 당신은 내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수만 마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꼬마 녀석은 정말로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았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고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도무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수만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애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 꼬마는 마치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가슴이 차오르도록 신비한 일을 당하면 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수만 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나에게 그런 요구가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머니를 뒤져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들여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셈, 문법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난 그 꼬마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꼬마가 대답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양 하나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그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 그림을 말이다.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에 있는 코끼리 말고 보아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코끼리는 불필요하게 너무 크고 우리 집은 아주 작아. 양이 필요해. 양 하나만 그려줘. 나는 이번에는 양을 그렸다. 그 꼬마는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잖아.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다른 걸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이번엔 근엄하고 관대하게 웃었다. 이보세요.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잖아. 뿔이 난 걸 보면 알 수 있어.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또다시 실망만 안겼다. 이건 너무 늙었는데? 오래 살 수 있는 양이어야 해. 비행기 엔진을 마저 뜯어 수리를 시작해야 했으므로 급한 대로 나는 쓱쓱 그림을 그렸다. 이건 상자라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양은 이 안에 있다. 꼬마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맞아, 바로 이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여야 할까? 왜? 우리 집은 너무 좁거든. 풀은 충분할 거야. 아주 조그만 양을 내게 준 거니까. 그 꼬마는 머리를 숙이고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 않은데? 이것 봐, 금방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